이 영상 딱 3번만 보세요. 학점은행제 혼자서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 수야멘토입니다. 여행 갈 때 돈을 내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많이 신경 쓸 거 없이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죠. 근데 혼자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보고 여행 다녀오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 다른 나라로 가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전문가인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너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하면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플랜 세우기인데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플랜만 제대로 세울 줄 알면 게임 끝이에요. 오늘은 2가지 전공에 대해 플랜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학점은행제의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진행하시는 경영 전공으로 전문학사 취득하는 플랜 먼저 소개해드릴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특정 전공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메카트로닉스학 전공으로 학사 취득하는 플랜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만 익히면 최소 5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랜 소개해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발 수업으로만 학점 채우지 마세요. 학점 채우는 방법 중에 수업 비용이 제일 비싸고 수업으로만 채우면 기간도 대학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제일 큰 장점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현실성 없이 단축 가능한 건 아니고 최대 대학의 절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년제 학위는 2년 정도, 2년제 학위는 1년 정도가 최대라는 거죠.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해서 계획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플랜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채우는 방법도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적대학점, 수업, 자격증, 독학사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대학점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자퇴했다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와서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2년제냐, 3년제냐, 4년제냐에 따라서 최대로 가져올 수 있는 학점 수가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내가 정확히 얼마나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온라인 학습 설계를 받으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게요. 두 번째로 수업은 교육원에 수강 신청하셔서 듣는 거예요.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1년에 최대 14과목까지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독학사 없이 수업으로만 학점 채우시면 대학이랑 비슷한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격증은 아무 자격증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대상, 자격 페이지 들어가시고요. 전공별 자격 연계, 자격별 전공 연계에서 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어떤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학사는 대학 버전 검정고시 시험이에요. 과목별로 시험을 보고 통과한 과목만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응시비도 2만 원대로 저렴한데 한 과목을 응시하든 5과목을 응시하든 비용 차이가 없어서 제일 가성비 높게 학점을 채울 수 있어요. 이제 플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학력 고졸에 경영 전문학사 하실 분들은 이 플랜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 80학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문학사면 1년 과정 정도가 최소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정해둔 기간에 맞게 최대 수업을 넣어보는 거예요. 2학기 기준으로 수업은 최대 42학점 취득 가능합니다. 나머지 학점은 자격증, 독학사로 넣어주면 돼요. 2년제 학위는 자격증 최대 2개까지 가능해서 경영 쪽 대표 자격증, 테스과 SMAT 넣고 나머지 학점은 독학사로 채워주는 겁니다. 26년도 1학기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27년도 2월 말 학위 취득 가능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최단기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고 이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준비해보고 중간중간 시험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독학사 1단계에서 딱 한 과목만 통과하고 떨어졌다면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독학사 2단계를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취득하는 학위 말고 내가 따고 싶은 특수 전공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전공으로 학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업이 거의 열리지 않아서 전공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전공도 많거든요. 예시로 메카트로닉스학 전공 학사학위 취득하는 플랜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 학위 취득 가능한지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재학생분 플랜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려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충족하면서 총 140학점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메카트로닉스학 전공은 전적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수업이 거의 열리지 않은 전공에 해당되거든요. 표준 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원격 교육 선택하시고 학위 구분과 전공까지 선택해서 검색해주시면 전공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원이 몇 개 있는지, 각 교육원에는 몇 과목씩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설계 신청하셔서 전적대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오면 어떻게 인정받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표준 교육과정 조회에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학위와 전공을 선택하면 전공 필수가 몇 과목인지, 무슨 과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적대 전공학점과 수업, 자격증으로 전필 포함해서 60학점이 안 되면 아쉽지만 학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전적대학과도 메카트로닉스과라서 전공으로 인정되는 학점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산업기사 자격증도 갖고 계셔서 수업 2개만 더 들으면 전공 필수 학점까지 다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양 수업 채워주시면서 140학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뒀으면 본격적으로 수업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부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업만 들으면 다 수료가 되는 건가요? 학점은행제 수업에는 대학처럼 출석, 시험, 과제, 토론, 참여도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냥 신청해서 듣는다고 다 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 60점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해야 수료가 됩니다. 대충 참여하면 F 받는 거예요. 혼자 진행하는 교육원에는 이미 학점은행제를 해봤거나 학점은행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출석을 빼먹거나 시험을 대충 보거나 AI 활용해서 과제를 대충 작성한다면 과락이 날 수도 있어요. 수업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우선 온라인 수업은 매달 개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대학처럼 3월, 9월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기 구분이에요. 학점은행제에서는 5월, 11월에 학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11월 말 개강반부터 26년 5월 초 개강반까지는 26년도 1학기, 26년 5월 말 개강반부터 26년 11월 초 개강반까지는 2학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과정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기 고려해서 학기가 변경되기 전에는 수업 들어가시는 게 유리해요. 학기가 바뀌는 달에는 1, 2주 늦게 시작했는데 과정 자체가 6개월 미뤄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만 들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행정 절차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만 들으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대학과 다르게 학점은행제는 행정 절차까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졸업 요건 맞춰도 졸업장 안 주거든요. 총 3가지 과정이 있고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1, 4, 7, 10월에만 가능해서 맨 처음 플랜을 짤 때 행정 절차 과정까지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말 그대로 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입니다 하고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때 수수료 4,000원이 듭니다. 간혹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업 먼저 듣다가 행정 절차 기간이 되면 그때 학습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수업 들은 거, 자격증 독학사 취득한 거를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는 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마지막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입니다. 학위는 2월 말, 8월 말에만 나와서 신청 기간도 딱 2건이에요. 이때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해당 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점은행제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처음에
처음엔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영상 딱 3번만 반복해서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혼자 하실 때는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지 몰라서 시험도 열심히 보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행정 절차나 이런저런 규정도 신경 쓸 게 많아 많이 바쁘실 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TV 수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